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범죄 사회학, 그 중에 사회 구조 이론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회 구조 이론과 사회 과정 이론으로 범죄 사회는 크게 양분이 됩니다. 사회 구조 이론은 듀르킹의 아노미 이론이라고 해야 되는, 듀르킹은 그때 이제 사회학자였는데 아노미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창시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질서는 붕괴가 되었고 새로운 질서는 아직 등장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런 모호한 상태, 케이아스, 혼돈의 상태, 그 상태를 듀르킹 아노미 상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의 그 과정 이론 같은 경우는 이 타드의 모방 이론이죠. 그 이론이 우리가 이제 학습 이론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먼저 일단 이제 사회 구조 이론이다 했을 때 소셜 스트럭처 시어리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때 이제 사회 구조 이론, 그 중에 사회 생태 이론이 가장 유명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먼저 이 사회학이 등장하게 됐을 때 일단 어떻게 사회학이 범죄 사회에 등장이 되었느냐, 요걸 잠깐 이해를 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고전학파 그리고 실증주의학파 모두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고전학파나 실증학파 모두 범죄와 범죄의 원인을 충분히 해명하지 못했다라고 비판을 받았습니다. 즉, 범죄자는 합리적이고 이기적으로 사고하며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해서 범행을 한다라고 하는 고전학파, 즉 프리위를 중시하는 이 고전학파, 그리고 범죄자는 내적 요인이나 외적 요인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범죄를 한다고 하는 실정주의 학파, 즉 determination, 그죠? 이 학파는 더 이상 화해의 가능성이 없이 각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즉 고전주의 학파는 함적 인간을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실정주의 학파에서는 범죄가 되는 생물학적, 그죠? 심리학적 그런 원인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범죄자가 된다. 즉 디터미네이션, 결정론이다. 범죄자는 이미 정해져 있다 라고 두 가지 길로 서로 다르게 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미국의 이제 사회학자들은 이제 근본적인 두 개의 갈림길에 서서 자유롭게 선택하고 실천하는 개인이라는 어떤 근본 명제, 이 두 가지가 이제 고전주의 학파와 실정주의 학파의 근본 명제죠. 여기서 출발하기보다는 이 범죄 사회학은 개인을 둘러싼 환경이 우리 범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환경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사회적 환경이. 그래서 당연히 생물학적 요인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범죄 행위를 하게 되는 소위 결함 있는 범죄자다라는 식의 설명을 취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이제 우리 범죄 사회학이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이제 뿌리가, 하나는 하버드 학파가 있고 하나는 시카고 학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버드 학파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론적인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듀르켐이라든지 막스 베버라든지 또 파레토, 그죠? 그래서 유럽 고전 사회학자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합니다. 그래서 파슨스가 좀 유명하죠. 파슨스와 그의 제자들은 구조 기능주의라는 광범위한 이론 체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버드 학파는 좀 이론적인 경향이 강하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어 이제 대조적으로 시카고 학파는 이론보다는 기술입니다. 그죠? 디스크립션이라고 하는데, 기술을 강조하면서 시카고시를 대상으로 삼아서 불황자, 빈민지역, 고립지역, 댄스홀, 정신질환, 소년 비행 등에 대한 연구를 잇따라 내놓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버드 학파는 이론을 중시했다 그러면 시카고 학파는 좀 기술적인 측면, 즉 실용적인 측면을 좀 많이 강조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카고 학파에서도 그 유명한 그 사회 해체 이론, 그죠? 이른바 버젯의 동심원 이론, 뭐 이런 같은 경우는 구조 이론이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죠. 자, 이제 다시 좀 세부적으로 사회 생태 이칼러지다, 그죠? 그래서 이때 이 이론, 즉 사회 생태 이론이 나오게 되는데 배경이 좀 중요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시카고가 이제 뉴욕 그리고 로스앤젤레스 더불어 가지고 LA죠. 3대 도시로 꼽힙니다. 그래서 미국이 3대 도시가 어디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일단 뉴욕, 그다음에 시카고, 그다음 LA,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이제 이 바람의 도시라고 하는 이 시카고 같은 경우는 이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즉 1898년부터 해가지고
1930년 사이에 한 30년 동안 인구가 2배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산업화가 이제 한계점에 다다르게 되고 단순 노동자가 기술자로 대체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규모 미숙련 노동자에 대한 고용이 감소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불량주택과 위생에서부터 무주택자, 비행갱단 및 범죄에는 심각한 그리고 복잡한 사회 문제를 남기게 됩니다. 특히 유럽 남부와 동부 이주민들은 차별 대우를 받고 열등한 혈통으로 취급되었습니다. 특히 뭐 이탈리아계 주민 뭐 이럴 수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도시 근교의 사람들은 공통적인 관습과 문화가 존재하지 않았고 가족 관계도 와해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카고 지역은 1920년대와 30년대 사이에 많은 산업사회와 구제책이 등장했지만 빈민지역의 범죄는 늘어만 갔고 법 질서는 완전히 붕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즉 빈곤 문제가 심각하고 사회가 와해된 이런 이제 시카고의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시카고 대학에 있는 교수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런 엄청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 제시하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칼로지를 했을 때 생태학적인 접근 방법인데 이게 뭐냐면 동물하고 식물이 성장하고 발달하는 과정을 이 학자들이 시카고 대학에 있는 로버트 파크라든지 그죠? 이런 학자들이 쭉 봅니다. 버제스라든지 그래서 파크, 쇼, 맥케이, 그죠? 버제스 뭐 이런 사람이 아주 유명한데 그래서 이 식물이 성장하는 거 보니까 침입이 있고 먼저 인베이전 그죠? 기존 질서가 침입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침입사 활nhập소가 있다. 그럼 거기서 컴피티션 경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긴 사람이 개성을 하게 돼. 석세션을 하게 된다. 그죠? 이런 것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생태학은 동물이나 식물의 어떤 그 체제를 그죠? 체제를 우리 인간 사회에 한번 접목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면 시카고시에서 범죄가 제일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뭐냐면 B지역입니다. 그 존 오브 트랜지션이라고 해가지고 이른바 전이시대, 변이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일 가운데는 중심 상업지대가 있습니다. 그 센트럴 비즈니스 디스트릭트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옛날로 보면 우리나라도 쉽습니다. 옛날에 어떻게 됐냐면 우리나라의 도시 발달이 우리 기차역을 중심으로 하고 발전하게 됩니다. 그게 제일 잘 살던 사람이 살았습니다. 근데 그 제일 잘 살던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 공장 그 취업하기도 좋고 일자리도 많고 하니까 일단 도시에 있는 빈민 사람들이 그 지역에 옵니다. 그런데 중심 상업지역은 너무나 가격이 비싸니까 즉 역 주변이 너무 비싸니까 여기서 조금 떨어져 있는 외곽지대에 빈민가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왜 빈민가가 형성이 되냐면 왜냐하면 출근하기가 쉬우니까 바로 가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지역의 범죄 문제가 엄청나게 발생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고전주의 학파라든지 실정주의 학파가 얘기하는 것은 범죄라고 하는 것이 뭐 개인의 문제다. 즉 합리적 이성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범죄자냐 즉 프리윌이나 디터미네이션 이런 논쟁을 했는데 그 논쟁이 맞다 그러면 범죄의 문제는 A, B, C, D 지역에 있을 때 골고루 발생을 해야 되는데 왜 특이하게 두 번째인 중심 상업지대에서 범죄가 급증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A지역은 중심상업지역이고 B지역은 전이지대고 그 다음에 C지역은 이제 하층민이 거주한 지역이고 그 다음에 D지역은 약간 중산층이 거주한 지역이고 마지막은 이제 E지역은 이제 상류층이 거주한 지역입니다. 왜 그러냐면 방금처럼 그 도시에 그 가난한 사람이 살고 막 오니까 내가 그 사람들 같이 살기가 싫은 거죠.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은 외곽으로 빠져나갑니다. 저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미국의 할렘 지역이라고 해서 아주 빈민가인데 지금은 아닌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죠. 그 할렘 지역이 뭐냐면 옛날에는 가장 잘 살던 사람이 살던 지역이 있습니다. 뉴욕에서도. 그런데 자꾸 이제 그 가난한 사람들이 빈민가들이 오고 이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돈 많은 사람들이 섞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외곽 지역으로 빠져나가고 싶은데 쾌적한 외곽 지역으로 빠져나가고 싶은데 부자들은 다 내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못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보험에 가입을 해가지고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러니까 보험금을 받고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옆집에 있는 부자도 좋은 방법이다 라고 해가지고 똑같이 모방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할렘이라는 지역이 과거에는 미국에서 제일 잘 살던 사람이 살던 지역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루가 멀다 하고 화재가 발생해가지고 부자들 외곽으로 다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불이 탄 그 지역에 아주 흐름하고 불탄 지역에 이른바 흑인들이 와가지고 살기 시작하면서 완전 슬럼화가 돼버린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다라고 했을 때는 그 당시 시카고 지역의 전이지대, 변이지대가 범죄 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입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정책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회 생태학 이론이 범죄 사회학에 있어 가지고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한 이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긴장 이론이 있습니다. 스트레인시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시대적 배경이 뭐냐면 1929년에 미국에 그 유명한 대공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완전히 총체적인 난국에 빠지게 됩니다. 즉, 더 그레이트 디프레션이라고 하죠. 대공황. 그래서 그 한 1934년이 되면 겨울에 미국인 1300만 명이 실업자였고 길거리에 누더기를 걸친 굶주린 사람이 득실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대공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어떤 체계적인 경제 정책을 도입해서 대처한 것이 1933년 3월 4일에 취임한 루스벨트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때 이제 미국 사회를 보니까 대공황기에 너무나 많은 그 실업자가 양상이 되고 미국 사회가 완전히 붕괴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 긴장 이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왜 범죄가 많이 발생하느냐라고 보니까 그 유명한 머튼은 아노미 이론, 즉 드루갱의 아노미라는 개념을 차용해 가지고 처음으로 이론화 시킵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 머튼의 아노미 이론의 핵심은 뭐냐면 왜 범죄가 발생하느냐라고 보니까 사회적 목표, 고울이 있고 수단이 있다는 겁니다. 민주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머튼의 아노미 이론은 동조형, 혁신형, 의례형, 도피형, 혁명형 이렇게 있는데 뭐 한 가지 얘기를 하면 동조형은 이제 목표가 플러스고 수단이 플러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경찰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꿈이 있죠, 고얼이 있죠. 그러니까 플러스입니다. 그런데 제가 잘 산다. 이제 아버지가 야 아들, 딸, 네가 경찰 시험에 들어간 돈은 내가 다 대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수단이 있죠. 민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범죄를 안 합니다. 그래서 동조형이 됩니다. 근데 이제 혁신형이라고 있죠. 동조형은 이제 컨포머티고, 혁신, 이노베이션인데, 이거는 이제 목표는 플러스인데 수단은 마이너스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제가 예를 들어 루이비통 가방을 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있죠. 고울이 있죠. 플러스입니다. 근데 제가 돈이 없습니다. 그럼 뭡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나도 루이비통 가방을 사고 싶은데 돈은 없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절도를 하겠죠. 그래서 이 머튼은 혁신형에서 범죄자가 제일 많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의례형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 플러스 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도피형은 마이너스 마이너스다. 그게 마약이다. 그죠? 마약하는 사람들, 뭐 노숙자, 뭐 꿈도 없고 희망도 없는 거죠. 그리고 골도 없고 수단도 없어요. 그죠? 그 다음 의례형이다. 그러면 아버지가 돈이 많아가지고 아들, 네가 원하는 걸 다 들어주겠다. 네가 원하는 걸 해봐라.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게 좋아요. 즉 목표가 없는 거죠. 마이너스. 근데 수단은 있죠. 아버지가 부자니까. 뭐 이런 것들이다. 그죠? 혁신형은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지금의 체제를 뭐 혁신시키는 거. 뭐 이런 것들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거뉴의 이제 일반 긴장 이론이다 했을 때는 1990년대 중산층이 범죄를 많이 저집니다. 그걸 설명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에거뉴가 일반 긴장 이론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머튼의 아놈 이론을 확장한 것이다. 그래서 중산층이 왜 범죄를 하느냐라고 보니까 목표 달성의 실패, 긍정적 자극의 소멸, 부정적 자극의 발생 등에 의해 가지고 범죄를 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